오태우래 시사본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른바 빈손 방북 논란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미 의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다시금 북핵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비인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관세 소장의 이번 주 한반도는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폼페이오 방북이 빈손 방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핵 협상은 이 긴 과정의 연속이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잘 합의가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네. 고위급 이제 협상을 가졌는데 아마 이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는 체제 안전 보장에 있어서 아마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의견 교환이. 네네. 그 이제 첫 걸음이라고 보고 그렇지 지금 단숨에 네. 완전한 합의를 가져오지 못해서 빈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시기 문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마 논의가 있었을 거고 많이 개진이 됐을 거고.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시다시피 이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예. 또 분야별 실무회담 그걸 만들어서 서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강론적인 협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지. 네. 너무 우리가 속단해서 빈손이다, 실패다, 너무 이렇게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킹 그룹 말씀하셨는데 표선이 부상하고 지금 썬킴 둘이서 만나는 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우선 유해 송환과 관련한 실무회담이 있고, 예.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워킹 그룹을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상자들이 발표는 안 됐지만 그 동안에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방북 끝나고 나서 북한 언론이 강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게 왜 북한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이제 비핵화를 우선해서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표 그리고 사찰의 대상 그리고 검증의 방법 또는 이 핵 물질이라든가 핵 탄두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그 리스트들 이런 목록 같은 거를 제기를 하고 빨리빨리 이거를 검증을 하고 사찰을 해서 추진해 나가자. 예.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종전선언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 있어서의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북한이 요구하는 그 내용 또 관계 정상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뭔가를 추진해 나가야지. 왜 우리만 계속 나와? 그렇지. 비핵화만 이렇게 압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강한 표현으로 강도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진전이 있었고 생산적인 대화였다. 그것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러한 내용을 개진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얘기를 한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이게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거는 이제 워킹 그룹이 이제 운영이 되니까 또 실무회담이 운영이 되니까 거기서 세부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결국은 비핵화가 돼야 종전선언으로 가고 평화협정으로 가고 또 비핵화가 돼야 제재 문제도 풀고 이런 문제.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과 북한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선의의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러한 정도의 문제. 이 앞으로 이런 것이 선의의 문제와 정도에서 어떻게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까. 이것이 앞으로 역시 그 협상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전 통일부 차관이신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과 함께 주간 한반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 방북 논란에 시달리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삼지연군 일대 건설 현장 감자농장 공장을 시찰을 했어요. 네. 왜 갔을까요, 여기를? 이 평양에서 고위급 협장도 있고 예. 또 농구대회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을 갔다고 해서 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단은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또 삼지연을 과거에도 많이 찾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해 그 12월에 네. 그 삼지연 백두산 천지에 오르고 그리고 다음 날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참여하고 이런 경험이 있고 또 2013년에도 측근들과 그 삼지연을 다녀온 뒤에 장성택 그 처형 문제가 획기적으로 결정이 돼서 예. 이 삼지연은 잘 아시다시피 백투혈통이라는 것을 막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삼지연을 자신의 그 이미지에 투영시켜 왔죠. 그리고 그간에 보면은 네네. 거기를 갔다 오고 나면 이후에 중요한 결정들이 꼭 나왔어요. 이렇게 등식화할 수는 없지만 대개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 또 2016년에는 삼지연을 혁명의 성지로 꾸리라고 이렇게 했고 자주 찾고 이렇게 해서 나름 네. 정치적인 함의를 담은 그런 방문. 다시 말해서 단순한 현지 지도라기보다도 삼지연의 그 방문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도 나름대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 구구절 정권 창건일 일인 구구절이 이제 다가옴에 따라서 네. 경제적인 성과 같은 것을 굉장히 좀 의식을 하고 있고 예. 지금 현지 지도를 경제 중심으로 좀 전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그 후속 고위급 협상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이런 구상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지방의 현지 지도 시찰을 나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평양에 있으면서 자기가 결정을 하거나 예. 새롭게 뭘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지 시찰을 넘어서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고자 했을 때 그곳을 방문을 했다.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 북한에서의 그 현지 지도가 그 정치 그 행태 네. 또는 정치 통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온 사례들이 좀 있죠. 김일성 주석의 경우는 1956년 12월에 당 전원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라는 그 연설을 한 후에 그 12월 28일 날 소위 강선제강소 지금은 천리마 제강기업소라고 하는데 거기 현지 지도를 가서 소위 대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천리마 운동을 제기를 했죠. 그것이 아주 역사적인 천리마 운동의 그 효시가 되고 발효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 건설 사업에서 중대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고 그래서 그 12월 28일 날 거길 방문하고 1월 달에 다음에 57년 1월 달에 황해제철소 현지 지도로 가서 증산을 독려하고 예.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되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그 천리마 운동을 일으킨 그 현지 지도의 그 과정인데 예.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 8월에 소위 그 뇌졸중으로 해서 쓰러졌었죠. 네. 그게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2008년 12월 24일 날 소위 천리마 제강기업소를 현지 지도에서 혁명의 대고조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황해제철소를 방문하는 그래서 김일성이 천리마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길을 똑같이 김정일도 똑같은 갔었고 코스를 걸으면서 혁명의 대고조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네. 막 그 과정을 해서 이렇게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새로운 변화 정치적인 중요한 계기마다 그런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방문하고 현지도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김정은 이 시대에 와서는 삼지연을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 삼지연 방문 이후에 변화들이 좀 있어 왔던 예.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꼭 뭐 그렇게 정식화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또 삼지연을 이렇게 가서 감자 농장 뭐 이런 거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만은 삼지연을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것이 나름대로 조금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삼지연 주목할게요. 네. 이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오갔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뭐 전용기가 러시아를 가기 위해서 사전에 뭐 답사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북한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경제 개발을 위해서 중국에 많은 그 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도 북한으로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러시아 방문도 충분히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막 크다고 보고 특히 9월 17일 날 러시아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죠. 동방경제 포럼이요? 네네. 그것이 열려서 그 푸틴이 지금 북한 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초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가세요? 글쎄 갈지 안 갈지는 뭐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지만 예. 지난번 러시아 방문 때 초청을 받았죠. 예. 초청을 받았고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어쩌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네. 뭐 그래서 하여간 북한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와 함께 러시아와의도 관계 증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경제 협력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중과 달리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이 북미 회담이 잘 되기를 좀 많이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북한하고 또 이 중국하고 이 관계가 긴밀한데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네. 여러 가지 또 지원 협력을 또 많이 하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중국하고야 뭐 전통적으로 깊이 관련이 있지만 네. 러시아하고도 계속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해가는 그래서 우리 한러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남북러 3국이 함께 경제 협력을 확대해가는 그래서 뭐 철도라든가 가스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해가는 문제, 낮은 핫산의 문제라든가 뭐 이러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소위 북방 경제, 이 북방 대륙 경제, 다시 말해서 북한이 문이 열리면 교류가 활성화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경제와 접하고 엄청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예. 한국으로서도 커다란 경제 동력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그것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경제 정책을 매우 중시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전 통일부 차관이신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과 함께 주간 한반도 정세 분석해봤습니다. 이관세 소장님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